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 예비 경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후보들의 정견 발표 당원전에서 진행이 되죠.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고인 후보들이 많아서 더 치열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발언의 선거전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오늘 또 시원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진 에어컨 김진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시원하고요. 안 시원해요? 빨리 3, 4주일이 좀 지났으면. 지났으면 좋겠다. 정말 지지자들, 당원들 싸우는 거 예. 보기 너무 괴로워요. 너무 그래요. 괴로운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갑니다. 아유, 무시무시한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속 갈 그러시니까. 거예요. 그럴 계속 겁니다.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겠지만 일단은 선거 전,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네. 뭐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난주에 유시민 작가가 매부쇼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재건축하려는 거 이거 뭐 필패,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저주한 거지 뭐. 저주한 거지 뭐. 아니요. 예.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나는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이 돼서 실패할 거는 아예 시도도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유시민 전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나는 실패할 거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예고성이라고, 그러니까 예방성이라고 네. 봐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윤건영 의원. 예방 주사. 그런가 하면은 네. 왜 네 생각대로만 하냐. 이게 중도 실용으로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좋다고 그러면은 네. 힘든 길이는 하나 가야 될 거 아니냐.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도록이면 성공을 해주기를 바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축복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잘하고 있으니까 좀 잘해보자 이러는데 거기에 딱 나와가지고 네. 찬물, 참 돌멩이, 계란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요번에 이거로 봤어요. 저는 지금 유시민 전 의원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빌드업이요?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반명이다. 네. 반 정부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는데 저는 빌드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 일단은요. 어떤 빌드업이요? 이겁니다. 일단은 예. 이제 이 포지션이 명확하게 했죠. 예. 정청래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얘기로 해서 했느냐 하면은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정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네.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또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또 했지요. 음. 그거로 해서 일단 정청래 대표한테 나는 힘을 실어준다. 근데 그게 별로 성공을 못하리라고 하는 걸 본인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 정청래가 대표가 안 되면은 그 다음 투쟁을 해야죠 또. 그다음 주제. 그 다음 투쟁을 할 때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요번에 정청래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는지 예. 모르겠는데 요번에 정청래 후보가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꼭 된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이 자기의 친청 계파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15%인지 아니면 친문까지 합하면은 몇 %인지. 네. 그래서 만약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쪽수가 괜찮다. 그런 거 같으면은 뭐 바로 나갈지도 몰라요.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국혁신당으로 가거나 그렇게 될지도 그래요? 모르는데 그럴 때 예. 저는 유시민 전 위원은 이 생각한다. 제가 지금 자꾸 전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유시민은 지금 정치인이에요. 평론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훈수꾼 정도가 아닙니다. 정치인으로 이거를 기본좀 비슷하지.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약하잖아요. 음. 그리고 정청래랑 합해도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면 나는 유시민이 직접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유시민이 직접 정치인으로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시민의 이 센터병. 네. 센터병은 유명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센터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차라리 그 센터병으로 진작 나와서 정치에 계속 부딪히고 저거 하고 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훌륭하게 성장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네. 본인이 싫다고 본인은 대접만 받겠다고 있다가 어허.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고 본인은 뭐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본인의 생각하는 방향하고 지금 다르다. 네. 이거를 그걸 그대로 이제 못 보여주고 놔두겠다. 이번에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의 규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봐서 뭐 여러 종류의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친문들을 어느 만큼 규합하느냐. 또 뭐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내후년 공천 갈 때까지도 저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뭐 할 거냐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제 이 선거 이유가 더 하고 걱정이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지금 후보가 만약 패배한다면 네. 그 이후에 정치 이제 전면에 정치 이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정치적인 어떤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표현을 몇 가지를 한 게 음, 나는요. 아니 제가 이번에 유시민 작가한테 뭐 제가 뭐 이미 포기한 거는 뭐 지난번에 ABC 네. 올 때부터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뭐라 그럴까 좀 희미해지시기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은 보통 많이 자락을 깔잖아요 나오면은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너무 많아지는데 이번에 보니까 몇 가지가 정말 제가 한심한 게 제가 유시민의 센터병 그다음에 유시민의 이른바 폄하병 남을 폐마하는 거 이번에 쫙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시민의 아주 특유의 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뭐라고 될까? 표현할까요? 하여튼간에 뭐 나쁜 게 있어요. 뭐 하여튼간에 그런데 예. 이번에 나는 그런 게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센터병도 있을 수도 있고 남을 뭐 폄하해야 그래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유시민을 그나마 믿어왔던 거는 그분이 또 지식인의 면모를 가지면서 항상 논거를 댔고 그렇죠. 또 논리를 정확하게 댔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정직하게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했고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단은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논거가 빈약해요. 어떤 팩트? 이번에 보세요. 예. 검찰 대통령이 이런 것들. 여태까지 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안 됐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필요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수사 기소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분리가 됐고. 네, 분리가 됐고. 수사 개시 못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에 관련된 거는 또 그것도 대통령이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는 다 됐는데 적어도 서로 간에 네. 어느 한쪽이 독점을 하면 항상 아하. 부패할 위험이 있으니까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도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는 거지. 그래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려고 그럴 때는 벌써 왜곡하려는 게 또렷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를 비약시키는 거예요. 논리 비약.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유시민이 할 때는 다 논리 체크를 해야 돼. 팩트 체크하고 저 사람이 팩트 체크를 하고 왔나? 저 네. 사람이 논리 체크를 하고 왔나? 논리가 막 비약돼요. 그러니까 막 비약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뭐 명픽 이런. 아니 뭐 예. 명픽도 명픽이지만 이런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하는 방향이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하느냐. 정계 개편. 아니 정계 개편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네. 정계 개편은 정당 대 정당으로 뭔가가 일어날 때 뭐 3당 거기서 예를 든 거죠. 3당 합당. 예.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몇몇 개인을 조금 중도 성향, 합리 성향, 네. 내란에 반대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앉혀서 같이 일해보자고 한 것뿐이지. 그 통합, 그러니까 그런 치료. 거에 막 논리 비약을 하니까 이번에 논리 체크가 안 돼 있다. 세 번째.
이제는 유시민의 프레임 거는 거를 체크해야 돼. 프레임. 아니 항상 유시민은 예. 이 사람이 지식인이자 또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어느 만큼의 그 노선이 좀 분명한 사람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있을 때 어느 만큼의 자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건 있는데 이번에 프레임을 거는 거는 아주 나쁜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마키아벨리 같은 거. 아, 마키아벨리.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나쁜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화가 났던 건 그 부분, 뭐냐면은 우리가 알술 신잡했을 때 아, 예. 그때 예. 피렌체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밤에 네다섯 시간을 아하. 그 르네상스의 여러 예술가와 그다음 여기에 사상가와 그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키아벨리를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 그 전에 있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상적인 정치를 얘기했다면 예. 실제로 정치는 현실이다. 아하. 현실 정치를 가지고 그거를 전면에 드러낸 게 바로 마키아벨리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현대의 정치학에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장을 연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키아벨리를 막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 마키아벨리 그러면 항상 그거 있잖아요. 아주 조금만 음모설, 뭐 가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가리지 마라. 그다음에 이번에 들고 나온 거는 뭐 나쁜 일은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칭찬받을 일은 자기가 예. 한다. 이겨들 일 내가. 아니 그건 당연히 모든 리더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럼 대통령을 데려놓고 욕을 막 할 거야. 나 정말. 그런 때 마키아벨리를 싹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프레임 거는 거예요. 아하. 대통령이 수상하다. 예. 대통령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 음. 이거를 계속해서 프레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시민이 얘기할 때는 이것부터 얘기하십시오. 이것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프레임을 걸라고 나한테 뭘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그다음에 이 다음에 가지고 나온 논리가 네. 너무 비약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팩트 체크를 제대로 돼 있는가.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요.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유시민이가. 유시민이 이럴 수가 있어? 예.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거는 자 농고 팩트 체크, 농고는 충실하게 한다. 네. 항상 사실을 체크를 한다. 거기다가 논리는 아주 정말 제대로 정반합이 됐든 네. 뭘로 하든 간에 다 논법을 제대로 가지고 한다. 이랬던 사람 아니야 농객으로서. 그다음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어느 한쪽만 보려고 들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면적인 거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러던 사람이 말이지. 아이고 참네. 이번에는 아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몰락하고 있어요. 점점 몰락하고 있다. 이건 정치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의 유시민의 몰락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탄생? 정치인으로. 아우 내가 웃을 수도 없어 정말. 내가 정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 이후에 뭔가를 유시민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정치적인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거 예방 주사를 우리가 모두 이제 받아들이자. 유시민 작가도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자기 또 실패하길 바란다. 자기 자신의 예측이 틀리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기 때문에 유시민은 벌써 여러 번 실패했어. 아니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면요. 네. DJ 필연적으로 필패한다라고 했지만 DJ 대통령 됐죠. 됐잖아요. 그다음에 2년 뒤에 하야하라 뭐 오늘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남북 평화며 네, 노벨 IT 혁명이며 노벨 평화상이며 성공했잖아요. 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뭐 여러 가지 저주성 얘기를 많이 했죠. 아하.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FTA나 이런 거 다 성공했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는 저거 하니까 저기 유시민은 본인이 실패했다라는 거를 전혀 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세 번도 실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여론의 파장. 본인의 예. 그게 뭐냐면 그때 DJ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농고가 빈약했고 논리를 비약시켰고 프레임을 건 거였거든요. 그런 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지식인이 굉장히 나쁜 농객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뭐 나쁜 거는 25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떡하면 좋아. 그 이제 확인하셨다라는 거고. 아니 그래서 또 이제- 뭐 속은 끓습니다만은. 예.
그냥 웃으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웃으면서 왜냐하면 살려고 그래.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도 다 저거 하는 게 이게 뭐 제가 영어 표현을 쓰면 정치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현실을 팩트 오브 라이프거든.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정치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제가 이거 하고 저도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한 기자하고 조금 이제 깊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기자님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한 적어도 25년, 30년 정치 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상상. 놀랄 왜냐하면 만한 일이다. 우리가 가다가 예. 뭐 우리가 빌런은 항상 나타납니다. 뭐 권성동 같은 빌런도 있고 얼마 전에 예. 저기 한 윤석열 같은 큰 빌런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네. 내부 진영에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빌런의 수괴로 등장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 1년 차에 네. 지금 대통령도 꽤 잘 나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다 이번 지방선거 져서 그래요. 결국 그렇습니다. 돌아 지방선거제. 아니 왜냐하면은 지방선거가 지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빠지고 물론 지금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가령 오세훈도 돌아왔고 한동훈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네. 한동훈은 여러 가지 뭐 검찰 관련 이런 거 가지고 집적이고 아. 오세훈은 부동산 가지고 집적이고 오세훈은 자기는 부동산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약간씩 이게 빠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내부의 빌런들도 이때다 싶어서 나오는 거지. 대부분 빌런 나왔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또 이제 이번 주에도 한 뭐 뉴스 하이킥 뭐 이런 거기 뭐 나온다고 방송에 그래요. 나온다 아니,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그러셨어요. 내가 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거에 좀 초대를 한 적이 있는데 영 안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알았어요. 왜 안 나온 건지. 왜요? 너무 구려서 안 나왔던 거야. 작은 데는 안 나왔던 거야. 작은 데. 아니 제가 오마이에서 할 때도 네. 저기 초대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2022년에 그때 네. 대선할 때 내가 몇 사람 중요한 인물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죠. 그랬는데 그때 오마이에서 초대해도 네. 안 나와. 근데 그랬더니 그게 오마이가 구렸던 거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분이 그랬잖아요. 예. 딴 데 보면은 구리다고. 그런데 안 나가고 매불쇼하고 저기 뭐야 뉴스공장만 나가는데 거기도 지금 요새 반토막이던데. 요새 반토막이던데. 발언의 파장이. 그러니까 이제 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네. 그래서 제가 왜 매불쇼나 뉴스공장 나가시는데 왜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책은 팔아야죠. 그러니까 책 나올 때마다 나가는 거지. 책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그 책도 예. 도시 여행이야. 거기에 이번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네. 그 가우디에 뭐 어. 까사 마트요 얘기도 나오고 난 정말 그냥 가소로워요. 아니 가소롭지. 그러니까 이 참 유시민 이제 작가의 이제 발언의 파장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 솔직히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도시여행책을 3개를 냈어요. 네. 처음에 독일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기 어디권이었나?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딴 거에 비해서는 뭐 베스트셀러는 안 되지만은 이제 네. 그런 거 볼 때는 나는 그냥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알술신잡의 여파로 유시민 쌤이 이럴 때는 유시민 선생님이 네. 드디어 인생에 여러 가지 점과 그다음에 아. 다양한 환경과 그다음에 외국의 문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른바 삶의 기쁨, 인생의 기쁨, 공간의 기쁨 이런 거를 받아들이시는구나. 네. 라고 해서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 좋게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쯤에는 아주 그게 다 가치기였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가소롭지. 가소롭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책을 쓰고 그러는 게 가소롭다고 느껴지죠. 또 이제 이 김진애 위원장님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제 파장에 대해서 여러 정치인들이나 당 안팎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여기에 관련된 기자들 질문에 노코멘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딱 드러난 거죠. 어떤 뜻입니까? 노코멘트. 노코멘트는 딴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고 김민석도 예. 얘기하고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민주당 이건 의원들 다 얘기하고. 평론의 저기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저주성을 할 수 있나 다 얘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윤건영 위원도 좀 감싸주긴 하지만 해석을 하면서 그래도 예방주사다. 네.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정도인데 아예 노코멘트 하는 거는 나는 같은 편이에요. 이 어. 딸 아니야? 나는 같은 편. 나는 같은 편이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유시민이 잘했어요라고 할 수도 없을 테고 유시민 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얘기도 없고 지금 이건 뭐냐면은 네. 지금 정청래 후보에 계속해서 있는 전략은 조국 혁신당 내가 하면 합당한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나 찍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른바 개혁을 자꾸 부르짖잖아요. 그건 뭐냐면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이거 폐지. 가지고 하는 거는 다 나를 예. 밀어라. 개혁당 그 대표 얘기하는 거 얘기를 아닙니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유시민하고 같은 코드니까 아하. 말을 못 하는 거지. 노코멘트로 결국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근데-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유시민은 정청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요? 왜 또 아니 그렇게 예전부터 예전부터? 25년 전부터 보세요? 예. 정청래가 얼마나 유시민을 들이받았어요. 뭐 그래서 뭐 노무현의 뭐 네. 간신이라는 둥, 뭐 노무현 정권의 간신이라는 둥. 최근에 그런 화해는 또 소리까지 했더라고요. 했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 제휴죠.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주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잠시 손을 잡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나 또 스타일적으로나 또 지식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으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전에도 할 수도 없으니 코드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통 통합 뭐 이제 검찰 개혁 1인 1표제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 할 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 과거 지향적. 과거 지향적. 근데 이제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보안 사건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이러다가 검찰 개혁이 좌절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좌절은 뭐 이미 우리가 거의 90% 완성시켰고 아직 네. 보안 수사권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무슨 좌절이 되긴 무슨 좌절이 돼. 여기 추미애 도지사까지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추미애 여러 도지사님도 걱정을 뭐 경기도지사나 좀 잘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거는 전혀 저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보안 수사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도 있고 기대하는 바도 있고 이렇지만 네.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국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한들 이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해보다가 뭐가 안 되면 또 형사소송법 바꾸고 개정을 또 해서 또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맨날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네.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풀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 한풀이 정치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빌미 삼아서 네. 정치적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것처럼 네. 나도 뭐 이재명을 지킨다 이러는 식의 음.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선동 정치, 슬로건 정치, 그 다음에 감성 정치, 감정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결국은 결국은 정청래한테 역풍이 불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아직 글쎄요 유시민 전 의원도 네. 오랜만에 나와서 하려니까 이게 선 조절이 안 되나 봐 잘. 그러니까 요번에도 세계- 뭐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예방을 하는 것처럼까지 얘기를 하고 하면 되겠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저 사람 저기 정청래하고 편 먹었네. 얼마 전에 조국하고 편 먹더니 이번에 네. 정청래하고 편 먹었네. 아하. 그런데 나와서 대통령의 하는 일이 저기 실패할 거라고 저주까지 하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많은 지지자들 중에 이른바 네.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지금 있습니까? 대통령을 믿는 거지. 우리가 유시민이나 정청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청래가 만약 이러다가 정말로 대표가 된다면 되면. 지난 네. 1년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들이 나서서 오히려 정계 개편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에 정계 개편. 그쪽으로